대한민국의 정책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화장품, 건강식품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는요 통신이라는 상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떠한 정책과 아주 밀접합니다. 아주 밀접해요. 여러분 정책과 밀접한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돈을 벌까요? 무조건 벌까요? 무조건 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부동산이 좀 있죠. 자, 안산 땅이 만평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정도면? 산 땅은 없어요. 알아들으셨나요? 아직 못 알아들으셨죠? 여러분들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데 나중에 생각하세요. 그거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데요. 거기 국가에서 지정해서 개발하겠대요. 부동산 소유하시는 분 돈 벌까요? 무조건 벌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NR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는요, 대한민국 통신정책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 통신정책은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과 EU죠. 유럽. 대한민국 문을 열어라 하고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의 통신정책은요, 바로 외국계 통신사의 진입을 방어하는 정책입니다. 보세요. 미국의 개방압력을 위태로운 통신나라를 일어났죠. 자유무역 협정 FTA 체제를 통해서 지금은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면이랑 압박이 들어와 있고요. 통신시장이 40% 기록은 경우에 미국은 국가 기간 통신망을 갖고 있는 KT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다. 한미 FTA는 통신시장 개방을 전주국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네,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가 당선되고서 지금 우리 FTA 재협상한 거 아십니까? 네. 그거 아시면 대단하시는데. 거기 통신 분야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죠? 네. 그거 보시려면 어디로 가면 되게요? 국회로 가시면 돼요. 국회 도서관에 있어요. 비준 안에. 국회로 가실래요? 인터넷으로 조회하시면 돼요. 입장 나와요. 통신 분야 보시면요. 저 40%가 외국인 한도 유리에 소유할 수 있는 한도. 그게 폐지가 됩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통신시장 주식에 50%, 60%, 70% 소유할 수 있게 바꿔버려요. 그런 것들이 비준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글로벌 통신사 한국시장 밀로처럼 밀려들어온 2007년부터 지금이 몇 년이죠? 2019년. 그럼 12년 정도 지났죠. 보이시는 거 외국인 통신사. 나 본 적 있다. 아니 못 보셨어요? 김공사님도? 구미에만 계시니까 그렇죠. 서울에 보세요. 서울 보시면 볼 수 있어요. 서울 외국인 통신사 있습니다. 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리고요. 이거 보세요. 주요 통신업체 외국인 지분율이라는 거예요. 이 막대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바로 겁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주식의 49%는 누가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외국인이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80%. 그런 거 다 안 돼. 90. SK 그러면 여러분 배당 수익이 나면 이득이 나면 절반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되시나 이제? KT 주식의 47.76%는 외국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쪽쪽 빨아가고 있는 거죠. 쪽쪽 빨아가고. 자, 이게 바로 미국의 1등 통신사 버라이즌이라는 통신사고요. 강남역에 매장을 차렸습니다. 있죠? 강남역에서 버라이즌 공식 대리점 매장이 오픈했어요. 대치동에도 매장이 생겼고요. 지금 막 생기고 있어요. 구미에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잠깐 못했어요. 그냥 서울은 계속 생기고 있어요. 보세요. 국내 통신시장 외국인 지분 투자가 100% 허용했다고 그러죠? 이 말은 결국 이거예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도 국내 통신에 대한 대주주로 직접 경영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거죠. SK텔레콤 주식에 왜 40%를 한도로 걸어놨냐면 그 이상을 소유하면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요. 상식적인 겁니다. 그럼 SK텔레콤 주식에 50%, 60%를 소유해요. 외국인이. 그 회사 어느 나라에 상해요? 이게 아니에요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통신정책 여러분들이 엔텔레콤 비즈니스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봤어요. 그게요 대한민국 통신장 방어정책 속에서 여러분들이 돈 벌어가죠. 돈을 벌어도 여러분 명분 있고 가치 있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돈 버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비즈니스는 여러분에게 그 명분과 가치를 제공해줍니다.
자, 요거 지금 알뜰폰 선불용제, 단통법, 자급제 이렇게 나오고요. 하차원의 구조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죠. 네. 그 전이 누구였죠? 우리 브레노나였고 그 전이 이명박. 이건 메가바이트 약자가 아니에요? 그 전이 그렇죠. 고 노무현 대통령이고 그 전이 BJ. 그 전이 YS입니다.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당 출신이에요. 이쪽은 야당 출신이에요. 여기는요? 여당 출신이에요. 또 야당 출신이죠. 네. 세상이 바뀐다니까요. 부정하게 바꾸면 안 돼요. 여야가 바뀌면요, 이들이 펼치는 정책들의 변화가 있겠죠. 네. 근데 여야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정책이 있을까요?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북방 정책 이런 건 안 돼요. 주적은 북한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아, 북에서 오셨네. 우리나라 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적이 북한으로 돼 있어요? 안 변하잖아요, 그 정책들은. 근데 저 통신 정책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수익 개방 압력이 들어와서 이때 방어 정책을 만들어요. 근데 이때부터 추진을 했는데 이 둘은 힘이 없었죠. 그죠?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초로 야당이 집권한 정부였는데 힘이 없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MVNO 알뜰포 법을 통과시켜요. 알뜰포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뭐 했냐면요. 단통법을 국회에 통과시켜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말기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가 이걸 받아서 할까요? 잘 보세요. 바로 바톤 이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문재인 정부가 통신에서는 자급제 정책을 했어요. 이 정책이 이때 만들어진 거 이때. 자, 여야가 바뀌었는데 변하지 않고 쭉 추진이 되는 정책입니다. 여야가 바뀌어도 계속 추진이 돼요.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해요. 좀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사업 뭐 대충 뭐 알 것 같아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 내면을 들여다보시면 엄청난 비즈니스예요. 여야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정책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과 명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읽을 수 있죠? 예, 기승전 완전자업제로 지금의 모든 대한민국 통신정책은 완전자업제로 흘러갑니다. 자, 자급제 확대 정책과 완전자급제 국회 상정하는 두 가지 정책을 원래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국회에 상정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법안으로 법을 만들어서 강제하겠다는 거예요. 저거는요, 확대 정책은 시장에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냐면요, 시장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된다. 삼성과 LG가 뛰어들어 버렸어요. 원래는 자급제를 5%로 예상했어요, 정부에서. 근데 현재 10%가 넘어가 버렸어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현재 전 세계도 자급제고요. 중국 폴시장과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지금은 자급제가 거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이거. 이제 단말기 따로, 통신 따로, 이게 동조가 분리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청자 2명 중 1명은 단말기 자급제 찬성이. 여론조사를 해보게 일단. 여기서 뭐라고 나오죠? 경제학자, 변호사 등 76%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결국 찬성이에요. 전문가 집단들은요, 완전자급제가 어떤 파급 효과가 있고 이게 도입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알고요, 도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발 여러분들 친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내 친구가 자급제를 알까요? 모릅니다. 자급제 될 것 같으면 뭐라고 할 거야? 그게 뭐야? 그렇죠. 그게 뭡니? 그죠? 제 얘기를 제가 이 사업 처음 할 때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번호는 다 010으로 바뀐다? 제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때는요, 대한민국이 다 011, 016, 017, 018, 019 있었어요. 010으로 바뀌어요. 그때는 친구들이 뭐라 할게요? 소리 하지 마. 미쳤냐? 절대 안 쓴다. 나 010. 나 011 쓸 거야. 저 어떠세요? 010 쓰지 않았어요. 씁니다. 다 쓰죠? 네. 심지어 제 친구가 이랬어요. 야, 이거는 넘버 3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송강호, 한석주가 나오던 거기에 불사파라는 폭력 조직이 있거든요. 불사파 조직의 마크가 이거예요. 남자들의 의리. 남자들만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는 상스러워서 사람들이 뭐라 안 쓸 거라고 했어요. 쓰시나요? 안 쓰시나요? 씁니다. 오늘부터 쓰기 싫어지셨어요? 안 쓰실 거예요?
그리고 정책은요, 여러분 정서랑 달라요.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들으면 정서로 판단해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 내 정서에 안 맞아. 내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 하고 내 정서로 판단하거든요. 정책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서를 배제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우리 누구냐면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국회의원이십니다. 통과 이동열 합함에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율제법을 자유한국당에서 제일 먼저 발의했어요. 신기하죠? 다음은 민주당에서 발의합니다. 박홍근이라는 민주당 의원이 완전자율제법을 발의했어요. 옛날에 안철수라는 분이 계셨죠? 국민의당. 거기도 자율제법을 발의합니다. 이거 보시면 어떤 느낌이세요? 대한민국 여야가 함께 하자는 거 보신 분? 여야가 뭐 함께 하자는 거 같이 이렇게 한 목소리 내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평창올림픽 하자고 그러다가 야당들이 하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정치인데 이거는요. 여야가 다 하재요. 국회에 상정되면 통과가 될까요? 100% 될까요? 100%. 이건 상정되면 바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상정을 못하게 누군가가 막고 있어요. 누가 막을까요? 기존의 통신통의 기득권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번 국정감사 때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께서 자급제 도입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자 이렇게 했어요. 이때 누가 데모를 합니다. 데모를. 꼭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대한민국 자급제 시장은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S9 시리즈를 자급제로 출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근데 이때 나온 기사 중에 재미있는 기사인 거예요. 갤럭시 S9 자급 단말기 10만 대가 팔렸는데요. 단 일주일간 기록이고요. 이게 무슨 단말기래요? 자급제로만 10만 대 팔렸어요. 일주일 동안. 이분들은 어떻게 구매하신 분들이냐면요. 기존에 갔었던 통신사 대리점 있죠. 대리점 판매점 안 가요. 온라인으로 자기들이 구매하는 거예요. 하이마트, 전자랜드 이런 데 가서 오프라인에서 그냥 자기가 구매해요. 카드 할부. 그리고 통신사를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인터넷 뒤져서 싼 통신사 사서 유심 사서 꽂아서 썼던 거예요. 자, 이건 LR 사업자가 아니에요. 일반 소비자들이.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의지와서 내가 안 했는데도 10만 명이 했다고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A라인에 5만 명, B라인 5만 명 그림 안 그려지세요? A라인 5만 명, B라인 5만 명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소비자들이 있다고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되니 안 되니 논의할 시대가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우리 거 쓰게 만들지를 센터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자, 실제로 S9 단말기가 당시에요. SK, KT, LG에 사는 것보다 자급제로 구매하고 알뜰폰 형태로 쓰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고 삼성전자 및 각 이동통신사가 자료를 발표해 줬어요. 이런 자료 때문에 제가 서울에 국자센터에 있는데요. 실제로 단말기 자급제로 산 걸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센터에. 오셔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인터넷 주셔서 예약하고 왔어요. 교통해주세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혹시 전 시간에 이거 나왔나요? 나왔죠? 자, 이거 보세요. 크게 네 가지 구매 형태가 있어요. 여기 위에 파란색은요, 소비자가 납부하는 거고 밑에 노란색은 할인받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볼까요? 공시지원금. 첫 번째, 두 번째, 통신사 25% 요금할인이라는 게 선택약정이라는 거예요. 요 앞에 두 개는요, 대리점 판매점 가서 개통하는 방법이고요. 뒤에 두 개는요, 새롭게 만들어진 자급제 유통 채널입니다. 어디가 싼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시지원금은 당시 갤럭시 S9 단말기는요, 소비자가 이거 내야 돼요.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 이자에서 지원금으로 일시불로 한 15만 5천 원 정도를 할인을 받습니다. 단말기 가격. 요거는요, 25% 선택약정이에요. 요금 할인 받는 거예요. 다달이 할인받아서 총 40만 원을 할인받습니다. 소비자는 선택약정을 할까요? 공시지원금을 받을까요? 보조금을 받겠습니까? 선택약정을 하겠습니까? 그쵸, 40만 원 할인이니까. 예,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요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자급제 채널이에요. 전자랜드는 했던 건데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그럼 똑같이 내는 할부자는 면제해줘요. 왜요? 무이자 할부를 해줬으니까. 5만 8천 원 정도를 고객한테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 면제를 해버렸어요. 두 번째는 요금 할인 똑같이 받아요. 40만 원. 근데 거기서는 당시 프로모션으로 10만 원의 캐시백을 해줬어요. 이거 싸죠? 네. 전자랜드에서 롯데카드를 발급받으셔서 단말기 구매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인됩니다. 다 할인해주고 제휴카드 캐시백 36만 원을 드려요. 여러분 요거 4개 더 해보실래요? 얼마예요?
90만 원이 넘어요. 그럼 단말 가격이 얼마예요? 95. 공짜 폰이죠? 요. 현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사십니다. 지금 세상이 변했어. 이거는 우리 사업자가 아니라고 밖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10만 명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 자, 야간 약사에게는 휴대폰으로 왜 이동통신사에 사야 됩니다. 이런 사람. 그럼 자급제는요. 그러면 자급제를 할 수 있는 폰이 많아야 되겠죠. 고급형부터 프리미엄까지 선택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갤럭시 S9 이후로 나오는 모든 단말기나 자급제 동시에 다 주시다. 심지어 외산폰까지. 샤오미가 우리나라에 지금 자급제를 지출했습니다. 네. 전국의 AS센터가 홍익대학교 서울의 홍대 근처에 하나 있었어요. 현재 130개 AS센터를 다 만들었어요. 전국에 샤오미 AS센터 다 만들었어요. 샤오미가 돈 안 되는 짓을 할까요? 기업이? 뭘 바라보고 들어왔겠죠. 네. 대한민국 앞으로 자급제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를 바라보고 뛰어든 거죠. 그런 와중에 그 헛발질하는 회사가 있어서 제가 고발을 해요. 헛발질하는 회사. 이게 어디 회사죠? 그렇죠. 시그니처 에디션이라고 300대를 한정으로 만들었어요. LG전자에서 스마트폰을 자급제로만 공급했어요. 가격이 얼마였냐면 200만 원이었어요. 몇 대나 팔렸을까요? 한 대도 안 팔렸어요. 하나 안 팔렸어요. 자급제를 쓴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저렴하게 싸게 알뜰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소비자예요. 단말 200만 원짜리 쉽게 살 수 있어요? 아니요. 헛발질 하는 LG가 이렇게. 갤럭시 노트9이요 미국에서 1+1 세일해요 지금. 어서 오십시오. 네. 갤럭시 그거 뭐에 보대? 핸드폰? 갤럭시? 아, 네. 뭐에 노트? 아, 아니요. 그냥? 네. 아, 미국에 가세요. 노트9 1+1 세일하고 있습니다. 하나 4만 원 더 줘요? 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못 할까요? 그거 빨리 좀 시켜야 돼요. 우리나라는 한 대 가격만큼을 리베이트로 대리점 판매료를 주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바로 이제 네. 그것이 존재하는 글로벌 경쟁이 될까 안 될까요? 그 구조가 일어나는 글로벌 경쟁이 어렵습니다. 요즘엔 트렌드는 상담은 판매점에서 구매는 인터넷으로. 죽겠어요. 자급제 시장이 커져서 소비자 선택폭이 커지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휴대폰은 딴 데서 사면서 왜 상담은 판매점에서 하냐고요. 자, 판매점에 가서 단말기 주세요. 만져보고 다 해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그럼 어디 가서 집에 가서 인터넷 써요. 이게 비단 핸드폰만 그럴까요? 아니요. 요즘 젊은 분들 신발을 사러 가고 옷을 사러 가건 또 전자제품 살 때 다 가서 만져보고 구매할 때 해보고 상담받고 집에 와서 인터넷 하잖아요. 아니면 네. 스마트폰으로. 네. 그 소비 패턴이 여기서 지금 시작된 거예요. 핸드폰 구매도. 이해되셨죠? 네. 자, 통신요금 원가를 구성해봤어요. 40% 마케팅 비용이에요. 중고가 90만 원짜리 스마트폰의 보존 구성 내용 보여드릴게요. 제조사가 16만 원 줘요. 여러분 이 정도 알고 계시면요, 저 전문가예요. 이 자료만 제대로 알고 계세요. 전문가. 리베이트로 16만 원 줘요. 통지사, 본사, 지역본부, 지사, 대리점에서 이렇게 리베이트가 모여갖고 58만 원을 요금하니까지 딱 책정합니다. 이 58만 원 소비자한테 다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예전에는 한도가 있었어요. 소비자한테는 30만 원까지밖에 못 주게 있었어요. 근데 아까 갤럭시 S9 사면 얼마 준대요? 15만 5천 원. 그럼 나머지 어디 간 거야? 40만 원. 어디인가로 간 거죠. 그럼 이런 단말기를 개통하러 가면 저 3천 원짜리 요금제 쓸 건데 개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고객님 최소한 5만 원짜리 요금제로 24개월 약정을 해주셔야지 단말기를 최대한 깎아서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건 공짜가 될 수 있습니다. 5만 5천 원짜리로 24개월 약정을 하셔서 고객이 총 납부하는 요금 얼마예요? 145만 2천 원. 이게 어떻게 통신사로 들어가면 어떻게 돈이 나눠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재무제표를 딱 그대로 무산시키면 돼요. 저 돈의 10%는 통신사가 이득을 받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50%는 뭐냐면요. 통신사가 유지되기 위한 고정비용이 발생해요. 회사 유지. 그럼 여기가 몇 프로게요? 40%. 요 금액의 40%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비슷하지 않나요, 그럼? 이름이 똑같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 이제 앞으로 외국계 통신사들이 막 들어오고요. 외국계 제조사도 들어와요. 단말도 싸게 팔고 용도 싸게 팔 거예요. 그러면 통신사한테 요청을 해야 되겠죠. 국가가, 정부가. 너는 요금 낮춰라. 그럼 이득을 낮추라고 하면 낮출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돼요. 고정 비용은
낮추기 어렵죠? 네. 뭐가 낮출 수 있어요? 40%인 마케팅 비용으로 숨겨져 있는 보조금 영역. 여기를 축소시켜야 요금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보조금을 축소했더니 자급제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전 같으면 서울 같은 경우 여기 오늘 보니까 솔품으로 의정부에서 오시는 분들 계신데 의정부 지하상가요. 옛날에는 지금도 남아있긴 한데 옛날에는요 가득 다 판매점이었어요. 가판점, 가판점. 강남역은 어땠어요? 서울의 강남역 지하는요 다 판매점이었어요. 수원역 지하상가 다. 지금은 어떨까요? 강남역 지하상가를 들어가셔서 핸드폰 가게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어려워요 찾기가. 한 개인가 있어요. 한 개. 그 지하상가 전체 한 개가 두 개 있어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뭔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요번에 국정감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급제 비율을 높이면 폰가격은 무조건 20% 이상 떨어집니다. 구조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애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은 트렌드예요. 미국은요 이미 단말기 약정 보조금을 폐지했습니다. 2016년도 1월 1일자로.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대한 약정 보조금을 줄이는 움직임이 유럽에서는 이미 일반화됐어요. 2012년 13년. 중국, 인도, 유럽 등에서는 이미 유동통신 약정과 보조금 움직임이 흔치 않으며 뭐래요 여기? 선불요금제가 시장에 주도로 잡혀요. 이게 이제 내일 신문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저희가 쓴 기사가 아니에요. 실제 트렌드를 기자가 쓴 거예요. 짧은 한 줄이지만 저희도 지금 약정 보조금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이제 시장에 주도로 자리를 잡을까? 그걸 알고 계시면 여러분은 돈을 벌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어요. 자, 스마트폰 자급제 시장 추세래요. 전 세계의 65%가 글로벌 평균으로 자급제를 쓰고 있어요. 중국은 70%입니다. 70%. 대한민국, 현재 대한민국은 몇 프로라고 쓰죠? 10%. 지금 정부의 예상은요, 미니멈 30% 잡고 있어요. 30%. 아직 여러분들에게 2배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2배의 기회. 자, 중고폰이 뜨니까 34년 통신시장이 바뀌고 있대요. 중고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단말기 모델은 뭐게요? 갤럭시입니다. 갤럭시요. 두 번째로 제일 많이 팔리는 거. 아이폰.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거. 아이폰? 어우. 중고폰. 이 시장이 어마어마해요. 3등이에요. 전 세계 규모가. 우리나라에서도 중고 스마트폰 가격을 정부가 공시하겠대요. 자급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고폰의 가격도 정부가 공시해서 이 시장을 활성화시켰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재밌는 기사예요. 작년에 5월달부터 비교 공시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모델이 나와요. 예를 들어 갤럭시 S10이 나왔죠. 5G. 이거 다른 나라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다른 나라 얼마 팔리는지 아세요? 왜 우리한테는 얼마 파는지 다른 나라에서 싸게 파는지 안 궁금하세요? 그래서 정부에서 작년부터 공시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송통신의 사이트 들어가시면 휴대폰 가격 비교를 했어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요. 갤럭시 J3가 우리나라에서는 24만원이에요. 그런데 어디 여기? 어느 나라 벨기에 가면 12만원이에요. 12만원. 볼까요? Q7의 LG 모델 있어요. 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약 41만원인데 네덜란드 가시면 25만원입니다. 볼까요? G7 ThinQ 우리나라에서 80만 8천원. 독일에 가시면 57만원을 살 수 있어요. 왜 동일한 모델들이 가격이 차이가 나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제로 비교해보니까 갤럭시 S9이 한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았다. 저게 약간의 그게 있는 거예요. 환율과 이것이 차이가 잘 안 맞아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제일 비싸게 팔아요. 한국 사람도 너무 마음 좋지 않아요? 제일 비싸게 사고 실제로 갤럭시는요 J 시리즈, A 시리즈, S 시리즈가 있어요. 갤럭시 전체 생산량의 70%는 J 시리즈예요. J. 제일 많이 팔아요. S는요 안 팔려요. 여기서만 팔려요. 여기서. 이 나라에서. 아니, S 쓰면 좋아요? 어깨 힘 좀 들어가시나요?
여러분 S10을 쓰나 이제 A10, J10 다 나올 거거든요. 갤럭시 A10을 쓰시나 J10을 쓰시나 여러분들이 쓰시는 데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네. 카톡밖에 안 하시잖아요. 유튜브. J 시리즈도 카톡은 잘 돼요. S 시리즈가 잘 되듯이 J 시리즈도 카톡은 잘 돼요. 아무런 차이를 못 느낀다니까요. 이번에 물어봤어요. SK KT한테 정보 물어. 너네 자급자 하면 선택약점 유지할 거 안 할 거 했더니 유지한다고 밝혔어요. 자급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거 없어진다고 얘기했거든요. 선택약점. 그래서 소비자가 혜택을 못 받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SK KT가 한대요. 그거 LG는요. 무조건 하죠. 자 보세요. 휴대전화 유통점 단말기 완전 자급제 반대. 이게 이번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께서 아까 국정감사 때 얘기하니까 누가 데모했다고 그랬죠. 부분 SK텔레콤 대리점 협회가 그때 출범을 했고요. 판매점 협회는 27일, 18일 동안 SK텔레콤 대통을 거부해버립니다. 이분들이 생존권 때문에 4만 명이 종사하고 있어요 여기. 근데 좀 어떻게 제 파트너가 실제로 이걸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말씀을 정확히 못 드리겠는데 큰 틀로 보면 여러분 변하지 않을까요?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것 같아요. 변할 거예요. 변할 거. 그래서 잘 봐.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뭐죠? 이심이라는 거예요. 이심은 전자심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일렉트로닉 심이 아니에요. 인비디드예요. 인비디드. 내장된 인비디드 심이에요. 이런 물리적 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핸드폰 안에 칩이 내장돼 있어요. 이런 것이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통하냐면요. 유심이 없어요. 안 꽂아요. 그냥 통신사 프로그램 내가 다운받아서 깔고 개통하는 거예요. 이게 기존 핸드폰 통신의 기득권 갖고 있던 분들에게 결정타가 될 거예요. 결정타가 될 거예요. 왜요? 이게 활성화되면요. 이제 자급제도 활성화되고 있죠. 개통할 때는 그래도 대리점 방문해야 됐잖아요. 이심이 활성화되는 순간 개통할 때 대리점을 갈까 안 갈까요? 안 가요. 이심이 근데 어디 도입이 됐어요 벌써. 혹시 손목에 차는 스마트폰 아시나요? 네. 스마트워치, 갤럭시 기어 시리즈, 애플워치 이런 거 있죠. 여기에는 이심이 도입됐어요. 이거 개통할 때 굳이 대리점 안 가셔도 돼요. 근데 이게 원래는 아이폰 10 시리즈 나왔죠. 아세요? XRSS이라고 하는데 그거 도입될 때 원래 이심 도입되게 됐었어요. 그리고 듀얼 유심도 도입되게 됐었어요. 근데 누가 반대했냐면 통신사가 반대했어요. SK, KT, LG가. 이유는 유심 재고량이 많아서. 그동안 유심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 재고량이 많아서 이 유심을 재고를 털고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유심 재고 털는 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10년? 엔텔레콤이 한 달에 2만 대씩 하고 있어요. 2만 대. 평균. 1년이면 24만 개의 유심이 사라진 거죠. 수많은 알트폰기업 40개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유심을 잡아 돌리면 그때가 6개월, 앞으로 6개월 안에 끝장날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게 도입이 될까요? 바로? 그리고 이제 어떻게 개통하냐면요. KT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20인 내장된 그 스마트폰은요. 그냥 와이파이 존에서 KT 프로그램 다운받아요. 그리고 내 개인정보 입력해요. 그러면 개통이 돼요. 그러면 KT 쓰다가 엔텔레콤 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엔텔레콤 프로그램 다운받으십니다. 우리 멤버십 다운받고 누르시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멤버십 이거 하고 있는데 잘 아셔야 되는데 앞으로 보기 드문 것들입니다. 싼지 찾다가 열받아서 내가 찾는지 똥값 화끈한 가격 쫄라싼지 여기 대구에 있는 그 거리래요. 최영관이 대구에 있는 휴대폰 거리. 이제 사라지고 이렇게 안 가요. 단말기는 마트나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그냥 사는 거예요. 혹은 자판기로 그냥 단말기 구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장에서 사는 게 쌀까요? 자판기에서 사는 게 쌀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매장은 매장 유지비가 들어가죠. 얘는 저렴한 전기세만 내는 겁니다.
어디가 싸요? 이거 싸죠? 네. 근데 자판기에 하나 단점이 있어요. 액정 보호 필름을 못 붙여줍니다. 셀프로 붙이셔야 돼요. 그거는 셀프로. 자주 볼 것들은 이거예요. 알려져 선물용은 내 함량에서 나트폰이 제가 내일 뉴스로 말씀드리면 선물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볼까요? 대한민국 현재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선물을 쓰고 있어요. 정도로. 다른 나라 멕시코 91%, 그리스 70%, 영국 56%, 독일 60%. 어마어마하죠? 대한민국 5%예요.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면 앞으로 이 시장이 엄청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OECD 평균을 보면 약 평균 40~50%가 선불 프리페이드 방식을 씁니다. 베트남은 프리페이드 방식 써요? 오래되셔서 기억 안 나시죠? 한국 10년이 넘으셨대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세요. 자, 재밌는 기사 있어요. 선불용제가 미국의 이동통 시장을 강타했어요. 부스 모바일 회사가 8주 만에 가입자를 76만 명을 넘었어요. 스프린트의 자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젝트. 우리가 하는 건 똑같은 마케팅 프로젝트. 8주 만에 76만 가입자면요. 여러분 많아도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2달 만에 76만 명. 2달 만에. 엔텔레콤이요. 5년 만에 40만 가입자거든요. 무조건 가입자. 여기는 2달 만에 76만 명. A라인에 40만 명, B라인에 36만 명. 감이 안 오시죠? 만 명만 있어도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만 명만 있어도 네. 40만 명, 70만 이게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것 때문에 미국이 휴대폰 요금을 한국에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고요. 빵빵한 나라인데 2000년대 초반에 서프라임 모기지원 사건을 겪으면서 다양한 금융공학 상품들 때문에 미국의 중산층들이 대거 집그지가 됐어요. 하우스포 집그지가 됐어요. 다 은행 대출받아서 다 집이 다 은행으로 다 넘어갔어요. 다 쫓겨났어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거기가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요즘 가끔 다큐멘터리 보면 나오더라고요. 미국 중소도시인데요. 집이 다 비어있어요. 사람이 안 살아요. 은행이 다 압류한 거예요. 그런 미국의 경기 불황이 오래되니까 미국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핸드폰 요금 선물로 싸다며. 이걸 누군가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부스트 모바일이요. 프리페이드 방식이 싸고 저렴합니다. 프리페이드 방식이 좋습니다라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인식이 어느 순간 확 바뀐 거예요. 8주 만에 70만 원.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대한민국 먹고 살만 하시죠? 작년보다 올해 되게 많이 나아졌죠? 재작년보다 엄청 나아진 거죠? 매년 나아지고 있죠? 내년 되면 엄청 나아질 것 같으시지 않으시죠? 이거. 우리나라 지금 경기 불황이 오래됐어요. 오래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야당, 여당은 상관없는 거예요. 경기 불황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야당이 자꾸 여당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 문제는. 근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주가 30년 안돼 30년.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30년 동안 이걸 주가인데요. 그러면 언젠가는 대한민국에서도 선불이 괜찮네, 싸네라는 인식이 통해서 누군가가 확 넘어올 때가 오겠죠. 그때 여러분들 한 명씩 내가 개통할래요? 아니면 지금 팀을 짜갖고 그때 한꺼번에 개통하실래요? 한꺼번에. 그럼 이 사업 다 이해하신 거예요 지금? 그때 돼서 한 명씩 개통하는 건 한 사람이 하루에 몇 대 개통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 한 사람 많이 개통해봐야 숨만 쉬고 한다면 밥도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숨만 쉬고 한다면 1분에 한 대는 못하죠? 10분에 한 대. 10분에 한 대면 1시간에 6대네요? 네. 10시간이면 60대네요? 잠도 안 자고 하면 24시간 하면 60대, 120대, 한 150대 하겠네요? 네. 그럼 이틀 하면 병원 가야 되겠네요? 한 300대 하고 병원 가는 거예요, 혼자서 하면. 그런데 잘 생각하시고요. 지금 팀을 짜시죠. 함께 개통할 수 있는 팀. 베트남 분도 계시고, 우리 세터민도 계시죠. 동포 계시고. 이런 분들이 자기들 커뮤니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쫙 만들어요. 그리고 중국 교포분들도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쫙 해갖고요. 그 커뮤니티로 지금 팀을 짜고 있는 거예요. 팀을 짜서요. 100명의 팀이 짜졌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때 막 개통하러 막 넘어옵니다. 사람들이 선물로. 한 사람이 하루에 100대씩만 해서 100명이면 하루에 몇 대가 개통돼요.
만 대가 됩니다. 만 대. 하루 만에. 이틀 동안만 그거 해볼까요? 2만 대, A라인 만 대, B라인 만 대 하고 쉬면 돼요. 한 사람은. 두 번째 사람 그 다음날 만 대, 만 대 하고 쉬면 돼요. 이해 되셨나요? 지금 팀 짜는 거예요. 팀. 알아들으셨길 바라면서. 네. 저희 엔텔레콤을 따라올 회사가 없습니다. 선불은. 대한민국에서 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것 같아요. 요금제도 가장 많죠. 이 색깔이 약간 다르죠? 30개나 글자가. 왜 그럴까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요금제가. 바꾸고 수정하다가 이제 때려쳤어요. 30개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놓으려고 제가 때려쳤어요. 자, 읽을 수 있죠? 기승전 어디로 갈까 이제? 그렇죠. 선물요금제로 갑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깨지지 않는 비율이었어요. SK, KT, LG. 잘 보세요. 이게 깨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SK에서 아무리 초특급 연예인을 써갖고 광고한다고 SK로 넘어갈까요? 아니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LG 플러스 광고를 막 해요. 그럼 내가 KT 쓰다가 LG 쑥 넘어갈까요? 아니요. 광고 마케팅 효과 없네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근데 이 비율이 깨졌어요. 언제요? 알뜰폰이 등장하면서 깨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고정되고 있어요. 알뜰폰이 한 12%, 13% 왔다 갔다 하면 고정되고 있고요. 딱 고정됐어요. 이게. 고정되면 여러분 고정된 시장이 딱 경직되는 상태에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이 뭔지 아십니까? 광고 아무리 돈 투자해서 연예 써보세요. 안 돼요.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경영학 시간에 배웁니다. 천 마케팅을 CHURM 뒤섞다 이런 뜻이에요. 천 마케팅의 가장 특수한 기법이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책 보시면 다 나와요. 이게 고정되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기회가 와요.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에 그때 표면으로 확 떠올라요. 아시려나?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따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헬로비전이 86만 가입자, 미디어로그가 23만 가입자. 근데 CJ 헬로비전이 자기네 회사 판 거 아세요? LG U+한테? 네. 팔았어요. 1,500억인가? 네. 1,500억 정도, 1,550억 정도 팔았어요. 왜 1등이 팔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 회사를 다 적자 보고 있어요. 가짜 가입자들 때문에. 허수 가입자. 그 이런 거예요.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가 234만 명의 선불 가입자 중 160만 명 정도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허수 가입자예요. 이 통사에서 알뜰폰 성과 홍보 등을 위해서 직권해지하지 말고 회사를 유지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 회사들은요 선불 가입자들을 회사원 막 40만 원씩 모여왔어요. 이거를 매일 1원씩 충전하는 거예요. 본사에서. 그러면 회사는 유지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밖에서의 경제 게임은요 내가 덩치가 커 보여야 돼요. 나 회사를 이만큼 갖고 있어 소비자. 근데 유일하게 여기서 흑자 보는 회사가 저희밖에 없어요. 저희는 덩치가 커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실속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 소비자들이. 그걸 통해 요즘 3,000원짜리 많이 하시나요? 없습니다. 최소한 인증받는 건 12,000 얼마죠? 100원. 12,100원? 기본 1, LT 기본 1. 그걸로 하셔야지. 3,000원짜리 하시면 안 돼요? 네. 보세요. CJ 헬로비전의 알뜰폰도 4, 2층도 다 포기하는 이유 이거예요. 이번에 팔아버리고. 적자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매년 450억이 적자나요. CJ가. 그것 때문에 이번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450억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시죠? 450원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KT, SK, LG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기다. 이 통업계 재편한데요. 2020년쯤 LG U+가 KT를 추월합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통신시장의 최고 이슈예요. 최소한 우리가 엔텔레콤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살아가시는 데는 아무 필요가 없겠지만 왜요? 우리 알고 있어요. 왜 수많은 KT의 관련 회사들이 있는데 저희만 N스마트를 해줬을까요? 이것들 KT에서요 관련된 대리점, 알뜰폰 기업 다 놓고 조사했어요. 순증하는 데가 어디냐?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순증해요. 한 달에 10,000명 이상씩, 20,000명씩. 어딘가 봤더니 엔텔레콤. 엔텔레콤이 모집받던 NRC. 여기 우리랑 20년째 하는 기업이잖아. 이해되셨죠 이제? 예. 실제로 결과를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한 달에 20,000명씩 개통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과 KT의 상무 뭐 이사님과 형동생이 되셨잖아요. 술로 형동생이 되셔갖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거죠. 신규 개통하는 거 얼마나 걸리죠 지금? 신규가 10분이나 걸려요? 입력 시간이 9분 이상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름 1분 한 20초. 아, KT 전산을 해보셨죠? 신규 개통 얼마나 걸리세요? 얼마나? 10분? 15분? 1시간이요? 번호이동, MMP 번호이동 오래 걸리죠? 1시간. 번호이동은 지금 번호이동 손님 오면 그러잖아요. 일보고 오세요 그러잖아요. 바쁘시면 일보고 오세요 그러잖아요. 자 그럼 엔텔레콤 신규 개통 몇 분이 걸리죠? 2분. 입력 후 확인 누른 다음에 확인 누르 한 10초, 20초, 제일 빨리 했을 때 몇 초 걸렸어요? 15초. 2초. 아, 2초. 신규 개통 2초. 번호이동 이게 핵심이에요. 밖에 대리점들 절대 따라올 수 없어요. 번호이동 무조건 15분. 15분 에 20분. 네, 15분. 네. 이게 뭐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될까요? 이거 보이세요? LG 플러스가 추월을 하면 우리는 영향이 없어요? 근데 KT의 무선통신사업부 임직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까지. 뭐가지? 그렇죠. 뭐가지죠. 뭐가지. 그럼 가만히 내목 자르게 하고 있을까요? 뭐라도 할까요?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가장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고 하고 가입자 계속 늘리고 있는 지금 엔텔레콤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바람 불 때 여러분 연달려야죠? 네. 바람 안 불 때 연달리려면은 못 빠지게 뛰어다녀야 돼요. 네. 네. 자, 저희의 소중한 고객님들이십니다. 통신요금 연체자가 500만 명 있었대요. 500만. 신용불량자가 얼마나 있대요? 약 1000만 명 있습니다. 원래 신용불량이 되시거나 통신 연체가 되시는 분들은 본인 명의로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못 써요. 근데 엔텔레콤에서는 이분들 본인 명의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100% 쓸 수 있습니다. 인증 다 받을 수 있어요. 부가 서비스 다 할 수 있어요. 로밍 돼요 안 돼요? 다 됩니다. 다 됩니다. 로밍까지 돼요.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저희밖에 없어요. 소중한 고객님들이십니다. 더 중요한 거 알려드릴까요? 저 1000만이라는 숫자가 늘까요? 줄까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뭘 보장해주죠? 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송. 안정적이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멤버십 어플이에요. 요거는 이제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설치가 되고요. 자동 설치가 돼요. 뭐 입력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유심을 인식해서 설치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걸로 소비자들이 요즘 다 충전하죠. 이거 생겨서 좋은 점이 많이 생겼죠. 예전에 이거 없을 때는요. 소비자의 회선을 예를 들어서 내가 소비자를 한 1000명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요. 밤에도 잠도 못 자요. 소비자들이 계속 전화하고 카톡 와요. 새벽 3시에 요금 좀 넣어주세요. 부가 서비스 좀 변경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 안 하면 자고 쓰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아침 욕이 한마디가 있어요. 그리고 딴 데로 넘어가요. 소비자 관리 못해요. 이게 생긴 일 어떻게 돼요? 소비자들이 본인들이 요금 충전해요. 본인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요금 충전.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충전, 계좌이체 다 있죠? 본인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또 모두 돼요 이제. 요금제 변기요. 요금제 변경도 누가 해요? 소비자가 본인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부가 서비스도 진짜. 소비자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업무가 확 줄어든 거죠. 1000명의 회사를 갖고 있어도 여러분 옛날에 10명 갖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별로 바쁜 게 없어요. 또 뭐가 있죠? 이번에 나온 거? 신규개통. 요 프로그램으로 개통이 돼요. 아까 20 얘기 들은 거 기억나세요? 그다음에 네. 고객님 개통하시려면요 멤버십 어플 다운받으세요. 그러면 된다고요. 다운받고 거기서 나오는 대로 이거예요. 이게 멤버십 어플이거든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면요 이번에 이렇게 됐어요. 아 이게 외국어도 다 지원이 돼요.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영어 다 지원됩니다. 네. 외국어 이렇게 돼요. 신규 개통 번호 이동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소비자가 여러분이 부산에 있는서 소비자가 연락이 왔어요. 부산에 가실래요? 아니요. 힘들죠?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이거 없을 때는 부산에 이런 센터들이 있거든요. 4개인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 계세요? 그 동네는 이 센터가 가까운데 이 센터로 가십시오. 안내해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고객님 어플 다운받으세요. 다운받고 거기서 그냥 누르세요. 쭉 입력하시면 인증을 어떻게 할까요? 셀카, 신분증, 찰칵, 그렇게 이렇게 하는. 이거 전 세계 최초예요. 원래 최초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지죠.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러시죠. 자, 저희는 KT, SK, LG보다 무조건 저렴한 알뜰 플랜.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에요. 얘네보다 우리가 쌀까요? 버라이즌, 스프린트, 싱귤러, T모바일, 디즈니 모바일 들어보셨어요? 미키마우스 용지 아시나요? 미니마우스 용지 이런 거? 필요 용지? 이런 거 이 회사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요.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통하실 때 절대 싸다고 개통하시면 안 됩니다. 엔텔레콤은 쌉니다. 개통하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니즈에 맞는 용제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 요금 컨설팅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할 줄 아셔야 돼요. 그 정도로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와서 조금은 배우셔야 돼요. 무조건 야 싸니까 개통해 이러면 안 된다.